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말에 다가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이미 우리가 올해 2021년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반드시 복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이 메모리는 정말 예상하기 힘듭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연수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간북센터 곽상준 지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참 그 올해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본다고 하면은 대형주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미국하고의 어떤 디커플링. 네. 미국이 잘 오르는데도 우리는 기대했는데 뭐 빠지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올 한 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한국 시장은 한 해 통째로 아쉬웠고요. 미국 시장은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 이럴까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얘기들을 점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회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타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의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약간 강세 아닙니까? 연초 대비 그렇죠. 2874포인트에서 조금 올라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10% 물타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자리면 1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랐다라고 말하기도 웃긴데 모두가 폐잔병 같이 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타기라는 거는 신규 대형 IPO가 좀 많았다, 물량이 예. 늘어났다 이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역대 가장 많은 IPO가 있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그 수요를 뺏어가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은 시장 밖에서 상당 부분 평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와서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다가 작년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으로 인해서 이게 공모주가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 첫날부터 상당 부분 평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이 추가 수익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시장은 그대로 물타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참여자들에게는 열패감을 안겨주는 게다가 해외 시장 대비 더 열의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패배감을 안겨주는 시장이 올해 안타까운 시장 아니었나. 그런데 뭐 시장 자체를 나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2874에서부터 시장 결국 올라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실제 그 체감 지수는 아마 마이너스 10% 20%일 거예요. 그렇죠. 물타기가 된 거니까. 근데 예. 참 이 주식시장 환경이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근거로는 뭐 비트코인 쪽,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쫙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의 해외 투자, 미국 시장 쪽으로 또 돈이 쫙 빨려 들어가고 거기다 또 대형 IPO 이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되는 뭐 그런 현상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에 들어갔던 자금이 일부만 좀 빠져 들어와도 이 정도의 물타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연말로 갈수록 어떤 분위기였냐면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전망치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특별히 반도체 영역만 보면은 그 연중에는 3분기 정도 올 때 즈음에는 대략 내년도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한 8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20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연말에 시장 심리 분위기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경색됐다.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컨센서스의 형성은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미 우리가 올해 2021년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반드시 복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열광했던 주식의 뒤끝을 처절하게 한 해 만에 본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초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등등 해서 이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온갖 배팅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3분기 후반에는 최저점을 찍으면서 떨어졌고 반대로 3분기 후반과 4분기 초반에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크게 떨어지자 그때부터 또 주식이 반등하는 아주 어려운 그
해석이 어려운 것들을 한번 경험했다는 건 꼭 여러분들의 복귀 노트에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모였을 때는 좋은 투자의 때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었던 영역이 뒤집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일어나는 반등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나빠지고 모두가 부정적이고 나도 내 마음이 부정적인 그때는 투자하기 나쁜 때가 아니구나. 손은 안 나가지만 분명히 투자하기 나쁜 때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올 한 해.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말에 다가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투자 규모를 좀 꽤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유 편향은 있습니다. 보유 편향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상황들이 내년도에 한국 금리가 약 한 1.5에서 1.75%의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의 그 이익 배수가 그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의 이익 배수가 과연 높은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지금의 현재의 이익 배수는 과거 이 금리가 5% 6% 이럴 때 형성됐던 이익 배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2% 미만의 낮은 금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반기 들어서 진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500만 가까운 주주라고 표현을 하던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다.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니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이제 반등할 때가 됐나? 막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개인들이 파니까 반등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개인이라기보다도 투자 심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투자 심리에 조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열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투자 심리라는 거는 그 자꾸 가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격은 정확하게 가치를 말해주지 않아요. 가격은 흘러가는 것이고 가치는 본질적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어렵긴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올해 정확히 맞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연봉 다 합치면 꽤나 많은 연봉이 될 터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반도체 제일 잘하신다는 분들이 모인 집단인데 전망을 제대로 못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메모리는 잠깐 말씀드리면 전망이 훨씬 어려워요. 시스템 반도체보다.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왜 어렵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 수백 종이 넘어요. 종류가. 그러면서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P에서부터 뭐 그 그래픽 카드 뭐 등등등등 이런 모든 그걸 만드는 칩들이 그 이쪽 시스템 반도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업황의 그 업앤다운이 돌아가면서 뭐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업앤다운이 크지 않고 그냥 우상향하는데 잘잘한 작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데 메모리는 세계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고 재고 상황 그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재고 상황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야 이거 좋으네 그래 좀 만들어 놓을까 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재고가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왕 만드는 거 한꺼번에 왕창 만들면 상당히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면 이거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메모리는 정말 예상하기 힘듭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생겼냐면 올해가 정말 극적인 한 해였는데 올해는 애널리스트 입장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애널리스트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욕하기 전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 증가해. 2분기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3분기에서 이익이 증가해. 그럼 어떤 애널리스트가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3분기까지 실적 늘어나는 게 거의 명확한데 셀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셀을 못 외쳐요. 왜냐하면 이번 분기도 실적이 전 분기보다 좋아졌고 다음 분기가 좋아지는데 어떤 강심장이 이익 증가하는 회사 야 팔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죠. 물론 이번 실적이 좋아지고 다음 실적은 플랫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 이거는 셀을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그 다음도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셀을 외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요번에는 이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면 1분기 나쁠 거고요. 2분기도 나쁠 거예요.
근데 주가는 올라요. 4분기도 3분기보다 나쁠 것 같고 3개 분기 연속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데 주가는 반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콜 외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얼마가 돼 있어요. 만약에 가다가 잘못돼갖고 다시 추락해 실적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선반영을 너무 많이 땡겨서 하기 때문에 한 분기 이상을 지금 땡기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심리가 열광이 되어지면 오히려 근데 심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래서 열광이 되어지면 조금 승고리기로 나는 접근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오히려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되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메모리를 조금 그걸 더 그 심리 지표를 조금 더 그 강화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질문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의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을 때 네. 그 안 좋았다.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시장이 반전이 되기 시작했다. 반전이.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제 재미나게도 실제 실적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실제 실적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나빠질 것 같은데 아마 이 하향 곡선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평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좋은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나 안 좋다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저점 대비 한 40% 이상 올라왔으니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 올 한 해 계속 힘들게 했던 이 네. 대형주들 네. 이게 이제 올 연말부터 좀 움직이는 거 보니 네. 이게 내년도에 갈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해당별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내년도 인텔이 얼마나 잘하느냐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인텔이 계속해서 물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건 단독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CPU 옆에서 쓰이고 AP 옆에서 쓰이고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어디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을 많이 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서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스마트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3억 2천, 3억 4천 이 정도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삼성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아무래도 한국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올해 부품 수급난 때문에 그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이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 이연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측면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 앞서 잠깐 인텔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인텔이 얼마나 서버용 CPU를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CPU가 엘더레이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퍼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다음 버전에서 DDR5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여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뭐 신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올해보다는 그 관련해서는 좋을 것이고 단가도 좀 올라갈 것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고 서버 업체들도 서버 증설을 다시 한번 가열차게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보냐면 내년도에 드디어 애플이 XR VR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XR VR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픽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농도가 높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서버 증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XR VR 기기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퍼지긴 할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온 메타의 오큘러스 2를 써보면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다음 버전은 저 같은 사람이 살까 하다가 다음 버전 나오면 사죠. 나 한번 일단 체험 좀 해봐야 되겠어. 이게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되겠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살 정도면 많은 사람 많이 사요.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살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카메라가 꽤 많이 달립니다. 대당 카메라가 꽤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죠. 자 그러면 메모리 업황은 분명히 내년도에 좋아질 건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유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야 메모리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가격 안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쟁여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특별히 그 실적이 저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2분기 어느 즈음일 것인데, 진짜로 2분기가 실적 바닥이 된다고 하면 1분기에는 오히려 가열차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올해 판매가 돼야 되는 자동차들이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다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차를 지금 못 바꿔서 안 주네. 6개월 기다리라는데, 8개월 기다리라는데, 그 이연 수요가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연 수요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죠, 보통. 그렇죠. 뭐 다른 차를 살 수는 있죠. 예,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중고차가 또 요즘 좋은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이 이연 수요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요는 추가적으로 연수가 차가지고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21년보다 22년에 자동차 공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이미 뭐 제네시스를 비롯한 많은 제품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전체 매출과 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올해 1월 달에는 실적 좋아지기 전에 너무 먼저 뽑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적이 못 받쳐주니까 주가가 빠졌지만, 반대로 내년에는 반대 현상이 실적이 오히려 확실히 받쳐주는, 물론 자동차는 23년까지도 반도체 쇼티지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21년보다 22년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삼성전자 물리신 분이 일단 숫자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하나가, 올 1월 2021년 1월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가격을 매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고, 이미 다 소문이 났습니다만 TSMC 공간이 없습니다.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해서 제대로 램업하려면 2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 뭐 미국의 어디 공장 만들어 봐야 이거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서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성 업체들의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휴대폰 판매량과 그 각종 기기들, 맥북까지 이어지는 각종 기기들의 판매량을 보시면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TSMC의 절반은 애플이 그냥 다 갖고 간다. 얘네는 마진을 잘 주니까 TSMC에서 무조건 우선 배정해요, 라인을. 자, 그럼 그 다음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애들이 주력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가 공급이 잘 됩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윗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픽 카드 하나가 1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하긴 뭐 요즘 갈수록 게임이라든가 네. 뭐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워낙 고사양들이 많이 나와서 아니, 판매가는 그렇게 안 비싼데. 중간 도매 유통가가 없어서 못 파니까. 없어서 못 파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라인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AMD도 곧 라인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인텔이라는 그 거물을 TSMC가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텔 것도 이제 일부 받아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량으로 이 대장간, 반도체 대장간의 절대 부족, 과부족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덕분에 2022년도에 삼성전자는 우리 노근찬 센터장님의 분석에 의하면 4조를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밸류에이션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신다면 그 사실 저 입장에서는 9월부터 가열차게 삼성전자 팔면 안 됩니다 주장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그 못 보셨던 그 가격들로 다시 한번 항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정말 좋다면 한국 주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죠. 우리가 1월 달에도 봤습니다만 반도체 주식 빵빵 뛰니까 주가는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반도체 좋아졌다는 인정을 할 때,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될 때 아니냐. 사람 많이 모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언제나 그렇죠. 그때 이제 또 이제 좋아졌나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서 사실은 그때 그렇죠.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사실은 1차 랠리는 한 거죠. 곡소리 랠리가 한 번 있었죠. 7만 원 내외, 삼성전자 7만 원 내외.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14만 원 갈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안 삽니다. 그러나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미 랠리를 한 번 한 거예요. 10%짜리 이상의 랠리를 한 번 했고 내년도까지의 기회는 있다. 그러나 이제 또 여기서 앞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또 열광할 때가 올 거예요. 아니나 매번 그냥 반복적으로 인간의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할 때는 오히려 막 여기저기 삼성전자 이러면 그때는 그만해야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실 개인들이 너무 그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곡소리 나는 대형주들 중에 미래 실적이 그렇게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 사놓고 그냥 좀 싸게 사면 좀 몇 년 갖고 가도 돼요. 사이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테니까 사람들 열광하면 그때 다시 빠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길게 갖고 가시는 것도 대형주들 방법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보았듯이 대형주들 중간에 빠지면 오히려 팔 때가 아니고 살 때였고 제일 좋았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냥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 업체들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그런 편안한 투자를 하시라. 네. 너무 시점 맞추려고 노력 안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 네.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의 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미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시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